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9월 28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 특징이라는 것은 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이 시장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5%까지 터치를 하면서, 그래서 6월달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1.5%대 올라서는 모습이 나는데요. 요 이슈가 왜 이렇게 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FMC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11월 달에 테이퍼링 개시, 그 다음에 내년도 중반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제기가 좀 됐었어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긴축 우려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아마 재해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긴축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사람, 찰스 에반스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걸 인정했냐면, 그 경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곧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날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잘못된 거였고, 이제서야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찰스 에반스도 마찬가지고 존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고정화됐다,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트릴 방법은 유동성 회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뷰가 바뀔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 그거를 우회적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인플레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 이번에도 아니 6%대 5%대 또 들어오잖아요. 5%대 이상만 들어와버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6% 7%까지도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서 돈을 회수하고, 금리 인상해서 돈을 회수하고, 그래서 빨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상,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맞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늦춰서 내년도에 늦은 시점에 할 거냐, 아니면 테이퍼링과 동시에 진행이 될 거냐. 저는 테이퍼링과 동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가 나오냐. 연말까지 만약에 5%대를 넘어서서 계속 나오면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야 될 거예요. 테이퍼링과 동시 진행. 아마 그 당시에 대해서 긴축 발작이라는 것을 용어가 나오겠죠. 연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간을 끌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연방정부의 정부의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하원에서는 그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상원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상원이 통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상원에는 상원도 사실 민주당이 장악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의장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51대 50으로 됩니다. 근데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아마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여기서 뭔가 흠집을 확실히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30일까지 상원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30일 날 상원이 통과를 못하면 정부는 1일부터 셧다운이 들어가요. 셧다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27일 끝났잖아요, 미국은. 근데 3일이 남았어요. 3일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요, 다우는 0.2% 상승, 나스닥 0.5% 하락하는 모습이죠. 장중 저점 대비로는 뭐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10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로는 약 한 90포인트 정도, 60, 7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고 보면 되겠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우, 예,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4일연속 양봉을 세워줬어요. 그죠? 양봉을 세웠습니다. 네. 주봉 상태로 보면은 뭐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우하형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고, 나스닥도 역시 뭐 마찬가지죠. 예, 큰 변화가 없는 상황. 변곡이 들어온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돌릴지 안 돌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곡이 들어온 이후로 시장은 하락 추세선 상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있을지언정 추세 전환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식 B2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한 달 새에 2배로 증가했다. 이거로 보면 하는데 사실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B2가 25조 7천억까지 됐어요. 25조를 넘어서서 7천억까지 25조 7천억 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26조 얘기가 나올 판인데 반대 매매가 일단 2배 정도 났어요. 금액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 매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불안하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샀는데 종목들이 빨리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미수 쳐가지고 이익을 나면은 딱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수 쳤는데 내려가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이 있었거든요. 옛날 증권사 했을 때 기술적으로 너무나 완벽한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딱 치면은 바로 그냥 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매가 나오면은 문제가 뭐입니까? 원금이 닦아지죠. 원금가에서 원금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반대매 한 번 걸리면 전이가 상실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죠. 전 상실이 이게 점점 많아지면 투자가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돼요. 회피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비트했던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압력이 결국 비트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현재의 사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는 외국인 코스피 8거래일만 매수를 했어요. 야, 이게 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봉 보면 횡보잖아요. 근데 일봉 보면 진짜 200일선 싸움을 하고 있어요. 200일선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마감 시황에서도 이 얘기를 잠시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외국인들의 산 종목은요 6종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조 4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거에 거의 70% 80%다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기아차, 뭐 SK이노베이션, SK바사 뭐 이 정도로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뭐 별게 없어요. 근데 저는 왜 200일선을 지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감 시황에서는 뭐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희석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어떤 식으로 희석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외국인이 8거래일을 들어왔는데 얘들이 200에서 하방 경직성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8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죠. 요날부터 들어온 거예요. 200일선, 200일선, 200일선. 200일선은 지금 누가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지지하고 있다. 근데 옵션에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바치는 게 정말 노랑머리가 들어와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검은머리가 방어용으로 시장을 버티고 있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냐 후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시했던 재료가 국내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뭐 매일 가지는 않거든요. 일정 시간 지나면 흐트러지게 되는데 뭐 그게 이제 북한 관련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때 북한 관련 이슈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신원이라든가 북한 관련들은 막 뛰었는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 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곧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아마 미국 시장, 만약에 미국이 30일 날 뭐 부채 한도를 통과시켜버리면은 뭐 또 환호해서 올라가면 그걸 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30일까지 계속 싸움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원달러가 여기안에서 1185원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1180
1176원인가 7원인가에 끝났죠. 그러니까 오늘 또 원달러가 1180원 도전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77원 65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올라서 끝났죠. 어저께 원달러가 1175원대 76원에 끝났나요? 76원에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76원? 네, 76원 80전인데 그보다 약간 놓은 77원 65전. 그러니까 이런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오늘 1180원대 안착. 저는 이번 주에 원달러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 변화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오늘 뭐 아침 낮에 방송이 있으니까요. 라이브 머니투에서 10시 40분쯤 12시 40분쯤에 방송이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또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